2016년 봄, 부산 수영구의 한 주거 지역에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가 갑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특별한 사건이 알려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집 안에는 생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웃들도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평범해 보이던 상황은 하나의 장기 미제 사건으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왜 두 사람은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그날 그 집에서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2016년 5월 부산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두 사람은 결혼한 지 약 반년 정도 된 신혼부부였습니다. 주변 지인들에 따르면 특별한 갈등이 알려진 적은 없었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식당 일을 하고 있었고 아내 역시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날은 2016년 5월 말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아내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도 집에 들어오는 모습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기록됩니다. 이 장면이 두 사람이 확인된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두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가족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두 사람이 살던 집을 확인하게 됩니다. 집 안에는 평소 생활하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남아 있었고 냉장고와 집안 물건도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집 안에서 특별한 충돌 흔적이나 이상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두 사람만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은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자발적으로 집을 떠난 것인지 혹은 다른 이유로 실종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부부의 휴대전화에서 지인들에게 메시지가 전송된 기록이 확인된 것입니다. 아내는 지인에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일정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남편 역시 일과 관련된 일정 변경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연락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받은 지인들은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평소 두 사람이 사용하던 말투와 약간 다른 느낌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두 사람이 직접 보낸 메시지였는지 혹은 다른 상황이 있었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사실이 확인됩니다. 두 사람의 휴대전화 신호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남편의 휴대전화는 부산 지역에서 신호가 끊겼고 아내의 휴대전화는 서울 지역에서 마지막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관계자들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왜 두 사람의 휴대전화 위치가 서로 다른 도시에서 확인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사는 점차 확대됩니다. 경찰은 부부의 주변 인물과 관계를 확인하고 금융 기록과 이동 경로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의 과거 인간관계가 일부 조사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과거 교제했던 인물과의 관계에 대해 확인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 역시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실종 사건에서는 자발적 이동 가능성, 금전 문제, 개인 관계 문제,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두 사람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아파트 CCTV 기록입니다. 해당 건물에는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가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점은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두 사람이 건물을 나갔다면 어떤 경로로 이동했을까요? 혹은 다른 상황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수사 환경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의 실종 사건 수사는 CCTV 분석, 통신 기록, 금융 기록, 그리고 주변 탐문 수사가 중심이 됩니다. 특히 휴대전화 위치 기록은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하지만 위치 기록은 항상 정확한 이동 상황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기지국 기반 위치 정보는 대략적인 지역만 확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여러 기록을 함께 비교하면서 가능한 이동 경로를 재구성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명확한 이동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 정보가 점점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실종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확보되는 단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흐려지고 현장 환경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장기 실종 사건의 경우 정기적으로 사건을 재검토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정보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으로 여러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실종 사건 대응 체계와 초기 신고 대응 속도, 그리고 CCTV 관리 체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장기 실종 사건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시간이 흐른 지금도 두 사람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사건의 단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결론도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왜 그날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사실이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여러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비슷한 사건을 막기 위해 사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